때부터 최근에는 관심도 없다가 처음에는 유튜브 가볍게 시작하셨다가 갑자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니 문득 겁이 나시는 거죠. 아, 유튜브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뭐 세금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서 이번 영상은 조금 편하게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관리해드리는 분들 중에 뭐 이제 BJ 분들이나 트위치도 있고 카카오TV나 유튜브 수익만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지? 팝콘 TV는 없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본업이 있으신데 유튜브를 겸업하시는 분도 있고, 영화 리뷰하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각각 관리했을 때 BJ나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관리, 그 세무 관리에서 약간 어려운 점,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초기에 가장 높은 스트리밍 점유율을 차지했던 그 아프리카 BJ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일단 아프리카 BJ 같은 경우는 별풍선 광고나 이런 수입도 있는데 주 수입이 이제 별풍선인데요. 그 별풍선 같은 경우는 그 환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BJ 같은 경우는 별풍선 하나당 100원이잖아요. 그럼 110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 그 BJ한테 별풍선을 쏘면은 개수로는 바로 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측에서 매출로 잡는 것 같아요. 10원에 대한 부가치세를 아프리카가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 100원에서 6대4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 60%는 BJ가 가져가고 그리고 40%는 아프리카가 먹는 구조인데, 여기서 정산을 해줄 때 그 60%를 줄 때 여기 3.3%를 떼요. 실제로 받으시는 돈은 60%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고 3.3%를 떼서 받는다.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소속의 프리랜서가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프리카 BJ가 사업자를 내도요 세금 계산서를 정산을 잘 안 해줘요. 어지간해서는 사업자를 내도 3.3%로 받기 때문에 아예 그냥 좀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만 그 사업자 매출이 잡히는데, 매출은 없이 사업자로 비용만 계속 발생하게 되는,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 나뉘는데, 프리랜서로 그 신고하실 때 여러분들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 소득은 구분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사업자로 정산을 안 해주고 프리랜서로 정산을 계속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프리랜서로 계속 잡히고, 비용을 사업자 등록한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카드 쓰고 뭐 형용수증 받고 세금 계산서 받고 하겠죠. 비용은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로 잡히고 매출은 프리랜서로 잡혀요. 이걸 통산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이제 매출만 잡혔으니까 플러스니까 이걸 합쳐서 통산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좀 껄끄럽죠. 많이 껄끄럽고, 그리고 좀 뭔가 애매하죠. 이상하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뭐 사업자로 이제 세금 계산서로 정산해가지고 뭐 별풍선을 분배해 주는 건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가 이제 일반 BJ, 뭐 베스트 BJ, 파트너 BJ가 있는데, 파트너 BJ의 경우에 한해서 뭐 일정 수준이 되면은 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트윕이나 투네이션 그리고 뭐 카카오TV 이런 데는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 등록 있는 사업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두 번째 아프리카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별풍선을 환전하기 전까지는 수익 금액이 안 잡혀요. 별풍선을 받았더라도 이걸 환전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안 잡힌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별풍선 환전을 언제 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19년도에는 이제 별풍선을 좀 적게 해놨다가 환전을 덜 했다가 2020년에 환전을 해서 이제 조금 약간 수익 금액의 그 귀속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잘 조절해서 세무 관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트위치 같은 경우는, 트위치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그리고 비트 그 응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서드파티 플랫폼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에서 이제 그 후원을 받죠. 여기가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뜨잖아요. 막 옛날 보이스웨어처럼 막 이렇게 멘트 뜨면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뭐 세무 관리하는 측면에서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정산되느냐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측면이죠. 세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구독이랑 그 응원, 트위치 월급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트위치 인터내셔널에서 웨어로 그대로 그냥 통장으로 찍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영세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실제로 영세를 받고 있고, 트윕이랑 투네이션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죠. 그 후원 양대 산맥이 트윕이랑 투네이션인데, 요즘 투네이션으로 대세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트윕이나 투네이션으로 정산을 할 때는 정산받을 때 개인이나 혹은 개인 사업자 모드로 이렇게 두 개 전환할 수 있는데, 개인으로 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니까 3.3%로 3.3% 떼고 정산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 모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록해야 되죠.
그죠? 편의점이 등록해서 이제 세금계산서 정산을 해주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립이나 투네이션도 같은 방법으로 정산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셔서 이제 세금계산서로 이제 정산을 받으신 경우는 여러분들 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전 처음에는 당연히 트윗이나 투네이션도 서드파티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서드파티 플랫폼을 통해서 받은 거는 당연히 영세율이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정산해 주시는 거는 이제 영세율 적용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위치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팬더TV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서 한번 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약간 아프리카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3.3% 신고인데, 아마 세금계산서 정산 관련 문의는 이제 별도로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팬더TV 업체와 연락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사업자 등록하신 다음에 별도로 이제 팬더TV 쪽이랑 연락을 해서 세금계산서 정산을 신청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카카오TV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카카오TV 가입과는 또 별도의 그 비지스테이션의 파트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지 계정을 만드실 때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다. 나는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일반 개인 사업소득자다.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자 그 정산을 요청할 때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3.3%를 떼고 정산을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투네이션이나 트입 정산하는 방식과 좀 유사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있다. 마지막으로 MCN 소속. 이건 약간 플랫폼에 따른 관리라기보다는 회사 소속이냐 회사 소속이 아니냐의 차이인데, 보통 MCN 회사를 통해서 이제 배정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영세율 적용이 안 되죠, 당연히. 약간 서드파티 플랫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 BJ나 유튜버 이런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직접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기획사 회사, 그러니까 MCN이 유튜버 기획사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통해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영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MCN에서 적용을 받고, MCN에서 분배해 줄 때는 뭐 사업자로 분배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3.3%로 분배해 줄 수 있는데, 사업자로 분배하시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으로 등록을 하시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질문도 와요. MCN 회사에서 뭐 사실 정산을 하는데 그 대부분 프리랜서로 정산을 하시잖아요.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그 BJ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MCN 소속 같은 경우에는 이거 3.3%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냐 하는 경우 물어보셨을 때, 저는 보통 연소득 수익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제 실무상 경험으로 봤을 때 사업자를 그래도 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연 7,500만 원 이상이 되시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연 7,500만 원 이상 수익 금액이 발생하시는 그 BJ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비용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종 플랫폼이나 뭐 MCN 소속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 이런 정산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사업 현황과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BJ나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저한테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그 세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려봤고, 다들 상황이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뭐 다들 뭐 세금에는 관심도 없다가 처음에는 유튜브 가볍게 시작하셨다가 갑자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니 문득 겁이 나시는 거죠. 유튜브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서 12월 말부터 갑자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해 드릴 수 있고, 저한테 굳이 하지 않으셔도 주변에 유능하신 세무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밑에 연락 가능한 그 루트를 제가 써놓을 테니까요. 답은 못 드리더라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심세무에게 한재무세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